인생을 100년 넘게 살아보니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많으면 성공한 줄 알았고 이름 석자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0세를 넘기고 나서야 제가 깨달은 엄중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0살이 넘은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평생 써내려온 영혼의 일기장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50, 우리는 흔히 이때를 지천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명이 어디 먼 곳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그 얼굴 속에 이미 하늘의 심판과 보상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저는 긴 세월 동안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나라를 호령하던 권력가도 있었고 막대한 부를 쌓은 자산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기고 60, 70이 되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기운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주름이 깊어도 그 사이로 은은한 평화가 흐르고 어떤 이는 값비싼 옷을 걸치고 화장을 진하게 해도 보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얼굴은 부모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가 팽팽한 것은 순전히 타고난 운입니다. 하지만 50살 이후의 얼굴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만든 창작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남을 향해 어떤 말을 뱉었는지, 그리고 남모를 질투와 증오를 얼마나 가슴속에 쌓아두었는지가 얼굴의 근육 하나하나를 재배열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상이라고도 하고 더 깊게는 복들임의 흔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혹시 거울을 보며 세월이 야속하다고만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당신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사라지고 왠지 모를 그늘과 고집스러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안목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에 쌓여있던 복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복덕이 진하고 깊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투명해집니다. 마음의 욕심을 비워냈기에 얼굴에 걸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복이 다해가는 사람의 얼굴에는 마치 마른 논바닥처럼 메마른 기운이 흐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도 그 내면의 갈증이 얼굴로 배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밭을 일구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인 50살 이후에는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보낸 하루는 당신의 미간에 깊은 칼자국 같은 주름을 남깁니다. 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타인의 아픔을 내 것처럼 여긴 시간은 눈가에 자유로운 빛을 새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복덕의 흐름을 다시 돌리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고단하고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며 가슴속이 늘 답답하다면 먼저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50살 이후에 찾아오는 고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제는 밖이 아니라 안을 보라는 준엄한 가르침인 것이지요. 이제부터 제가 살아오며 목격한 복덕이 메말라가는 얼굴의 결정적인 징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이 꺾이고 있다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다시금 복된 길로 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영혼의 창이라고 불리는
눈에 깃든 변화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복덕이 마르기 시작할 때 얼굴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등불이자 영혼의 창이라고 불리는 눈, 즉 안광의 변화입니다. 50살이 넘어서면 눈의 생김새보다 중요한 것이 그 눈 속에 담긴 기운입니다. 제가 평생 교단에 서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복이 가득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눈동자가 맑고 깊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고요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칩니다. 반대로 복덕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람의 눈은 어딘가 탁하고 흐릿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력이 나빠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눈동자에 서린 빛이 어두워지고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불투명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과 도끼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패기로 보일 수 있었던 강한 눈빛이 쉰을 넘겨서도 여전히 남을 이기려 하고 내 이성만 챙기려는 탐욕으로 번득이면 그것은 더 이상 총기가 아니라 살기가 됩니다. 눈에 살기가 서린 사람은 주변의 좋은 기운을 다 쫓아버립니다. 복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평온한 곳에 머무는 법인데 차갑고 날카로운 눈매에는 복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흩어지는 경우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고 그저 하루하루를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의 눈은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하는 비교와 시기심은 눈의 맑은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이렇게 눈이 흐려지면 사람을 보는 안목도 흐려집니다. 사기꾼을 귀인으로 착각하고 진정한 조언자를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게 되고 그것이 곧 복이 달아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끔 거울 속에 자기 눈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그 눈 속에 아직도 타인을 향한 따뜻한 연민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을 향한 불신과 경계심만 가득합니까? 만약 자신의 눈빛이 예전보다 매서워졌거나 혹은 힘없이 풀려 있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의 영혼이 몹시 지쳐있고 복의 창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덕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눈의 힘을 빼야 합니다.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눈빛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품어주는 눈빛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눈빛이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자 신기하게도 눈동자가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끊겼던 인연들이 다시 찾아오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50살 이후의 눈은 지혜의 등불이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눈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먼저 읽어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눈가에 자애로운 주름이 잡히고 눈동자에 평화가 깃들 때 비로소 닫혔던 복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의 세월을 통해 확인한 첫 번째 인생의 비밀입니다. 눈빛 하나 바꾸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 묻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출구가 탁하면 들어오는 복도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남을 볼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세상을 볼 때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보십시오. 당신의 안광이 변하는 순간 당신을 둘러싼 공기가 바뀌고 당신의 운명도 비로소 머리를 돌려 당신을 향해 미소 지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의 복이 새나가는 또 다른 구멍,
바로 인매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복덕이 가려지고 운세가 꺾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는 바로 인매, 즉 입술의 모양과 그 주변의 기운입니다. 우리 조상들께서 입은 복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이 새나가는 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50살이 넘은 이의 인매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마음의 말을 품고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제가 세상을 살며 관찰해 보니 복이 다해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입꼬리가 아래로 굳게 처져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입에 매달고 있는 것처럼 인매가 팔자 모양으로 꺾여 있습니다. 이것을 관상학에서는 배를 뒤집어 놓은 형상이라 하여 복을 담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는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타고난 생김새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부정적인 감정과 말투가 입 주변의 근육을 그렇게 굳게 만든 것입니다. 입꼬리가 처진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대개 세상을 향한 불만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나는 운이 없다. 남들은 편하게 사는데 나만 왜 이 모양인가? 저 사람은 원래부터 부모 잘 만나서 잘 된 거다 하는 식의 시기와 질투를 입 밖으로 내뱉거나 차마 내뱉지 못하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삼킬 때 우리 인매는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50살 이후에 이런 인매가 굳어지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곁에 가기를 꺼리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기운이 빠지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복은 사람을 타고 오는데 사람이 멀어지니 자연히 복덕도 마를 수밖에요. 또한 복이 마르는 인매는 늘 메말라 있고 입술이 자주 부르짖거나 색이 탁합니다. 이것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비위의 기운이 약해진 것이기도 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마음의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늘 누군가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자기 방어를 위해 입술에 힘을 꽉 주고 사는 사람들은 입 주변의 기혈이 순환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 상대의 길을 꺾는 냉소적인 말들이 그 입을 통해 나옵니다. 여러분, 구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덕을 쌓는다는 뜻이지요. 반대로 말로 업을 짓는 구업은 무섭도록 빠르게 우리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의 험담을 즐기고 매사에 부정적인 말부터 내뱉는다면 당신의 입은 복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아니라 복을 내쫓는 배출구가 되고 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젊어서 큰 부를 쌓았지만 늘 입을 삐죽이며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험담하기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예순이 되기 전에 재산은 흩어지고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걱정해주는 친구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진 인매는 결국 고독과 빈곤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처진 인매를 다시 살리고 복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것보다 먼저 내 안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입은 내면의 소리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내 마음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싹트면 입술 근육은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입꼬리는 슬며시 위를 향하게 됩니다. 50살 이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립스틱 색깔이 아니라 온화하게 다물어진 인매와 그 사이로 흐르는 따뜻한 격려의 말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고 자신의 인매를 가만히 만져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뱉은 말들이 꽃향기였는지 아니면 독한 연기였는지 되짚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입꼬리가 아래로 향하고 있다면 지금 즉시 멈춰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고맙다, 애썼다, 괜찮다라는 말을 담아내십시오. 당신의 인매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 후반전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생명력과 운명의 흐름이 정체될 때 나타나는 얼굴의 빛깔과 기운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덕이 마르고 운명이 정체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징조는 안색과 인당, 즉 미간의 기운이 어두워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조상들께서는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의 길목이 어디냐고 물으면 서슴지 않고 미간을 가리키셨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이곳을 인당이라고 부르며 하늘의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라고 여겼지요. 50살이 넘은 이에 미간이 늘 찌푸려져 있고 그 주위가 어두운 빛을 띠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 그 사람의 삶의 흐름이 완전히 막혀 있다는 중대한 신호입니다. 인당은 마음의 넓이를 상징합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느낀 점은 마음이 넓은 사람은 미간이 활짝 펴져 있고 그 빛깔이 맑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사에 예민하고 작은 손에도 밤잠을 설치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의 미간에는 깊은 새로 주름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화로 인한 주름이 아닙니다.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된 고집과 집착이 살점을 뚫고 뼈에 새겨진 흔적입니다. 50살이 넘어서도 이 미간의 주름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서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복이 들어오는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안색 전체에 서린 탁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복이 가득한 사람은 비록 주름이 많고 피부가 거칠어도 얼굴 전체에 은은한 윤기가 흐릅니다. 이를 윤기라고도 하고 생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복이 다 해가는 사람의 얼굴은 마치 먼지가 쌓인 것처럼 푸석푸석하고 빛깔이 잿빛이나 검은 빛을 띱니다. 이것은 내면의 생명력이 고갈되었다는 뜻입니다. 50살 이후의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직결됩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한과 슬픔 그리고 풀지 못한 미움이 독소가 되어 얼굴 빛깔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이 탁한 기운이 가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생기는 결코 거칠애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특히 50살 이후에 얼굴에 그늘이 깊게 드리워진 분들은 대개 과거의 상처에 발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억울함과 분노를 오늘까지 끌고 와서 씹고 또 씹으면 그 도끼가 얼굴에 혈색을 죽이고 결국 자신의 운명을 갉아먹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도학자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얼굴이 아이처럼 맑고 인당이 훤했습니다. 그분께 비결을 물으니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세상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잡니다. 라고 답하시더군요. 반면 큰 부를 가졌음에도 늘 미간을 찌푸리고 누군가를 감시하듯 살아가는 이는 결국 그 어두운 안색만큼이나 우울하고 고독한 말년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는 것은 복을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얼굴의 안색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신 주변의 수호신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50살 이후에는 자신의 얼굴 빛깔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이 나를 화나게 해서 미간이 찌푸려진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 화를 붙잡고 내 얼굴에 주름으로 새길지 아니면 허허 웃으며 넘겨내 미간을 평화롭게 유지할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미간은 활짝 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원망하듯 좁게 닫혀 있습니까? 당신의 피부 아래에는 맑은 생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찌든 먼지 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위험한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복덕의 창고가 바닥나기 전에 이 어두운 기운을 걷어내야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얼굴의 기운을 다시 세우고 50살 이후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남은 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거룩한 수행의 길입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얼굴을 다시 가꾸고 마른 복덕의 샘을 다시 채울 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길을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채우는 삶이 아니라 잘 비워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굴에 나타난 3가지 징조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그 징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마음의 밭을 다시 갈아엎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고집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기 경험이 전부라고 믿고 마음의 문을 닫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당을 펴고 안광을 맑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향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포용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이 얼굴에 깃들 때 신기하게도 미간의 깊은 주름이 부드러워지고 눈매에는 자애로운 빛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둘째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기 전에 자신이 먼저 자신의 영혼을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떤 복이 나를 찾아오겠습니까?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려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어린아이를 달래듯 평온한 마음을 먹으십시오. 마음이 웃으면 인매는 자연스럽게 인자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셋째는 남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덕이 바닥난 사람의 특징은 오로지 자기 안위만 걱정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복의 원리는 샘물과 같아서 자꾸 퍼내야 샘물이 고입니다. 나보다 힘든 이웃을 위해 혹은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의 평안을 위해 진심으로 빌어보십시오. 그 이타적인 마음이 당신의 혈색을 바꾸고 탁했던 안색을 맑은 생기로 채워줄 것입니다. 50살 이후에 진정한 품격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베풀고 수용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저는 올해로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돌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명예를 얻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 미소 지어주던 순간들이 모여 지금 제 얼굴에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주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상을 사랑하려 애쓴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0살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진짜 얼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껏 거칠게 살아오느라 얼굴이 조금 상했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이 품는 선한 생각 하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복덕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화해진 표정을 타고 조용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남은 생은 누구에게나 편안함을 주는 얼굴로 살겠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평화로운 얼굴을 가질 때
당신의 가정에 복이 깃들고 당신의 후반생은 비로소 황금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온 노학자가 드리는 이 진심 어린 조언이 당신의 고단한 삶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복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게 웃으십시오. 그 미소 속에 당신이 찾던 모든 복과 운명이 들어 있습니다.